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우파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고무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2.4%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별 지지율도 상승했습니다. 전 연령대 지지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40대 좌파 어떤 사상교육을 받았던 세대죠. 운동권도 많고요. 그런 세대들의 지지율은 낮지만 그 이외 지지율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그리고 언론 등 자체가 지금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연령, 전 지역에서 윤석열 지지 응답률이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다 보니까 덩달아 국민의힘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도 상승했습니다. 정말 뭐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네요. 근데 바라건대 국민의힘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진 않아요. 뭐 30명, 40명 온다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 제외하고는 가끔 얼굴 비추는 수준인 거죠. 그것도 최근에 들어서야 얼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한 10명만 있어도 굉장한 힘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민의힘은 완전한 보수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 좌파 간첩 집단인 민주당처럼 진흙탕 싸움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중이 떠중이 그 어설픈 중도 확장이라며 덕지덕지 이물질이 붙어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건대 제발 국민의힘은 집회에 참여하고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화들짝 놀랬죠.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어제 발광을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내로남불이죠. 자기들 지지율 높은 거는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죠. 할 수도 없죠.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럼 여론조사 기관도 탄핵하고 이 조사에 참여한 국민들도 탄핵하지 그럽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뭐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이 통하지 않죠. 이 집단이. 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또 민주당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이런 고발 대신에 이의 신청을 바꾸겠다. 이렇게 쭉 꼬리를 내리는 슬쩍 발을 뺍니다. 양아치들처럼. 여기 보면 오늘 뉴스인데 탄핵 인용 즉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62%고 기각을 해야 된다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언론 모두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각 의견이 40%, 45%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지율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것을 다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퍼센트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탄핵 반대하는 그 여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법부까지 법과 원칙에 따른 중립성 상실했고 또 좌경화됐다, 오염되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나라 어디 중립성을 지키는 기관이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랑 짬짬이해서 내란죄를 처리한다 권유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그 국회 측 변호인이 말했죠. 그때 영상에서 나왔지만 헌법재판소 권유에 따라서 내란죄를 처리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막 비판 여론이 거세게 나오니까 우리 권유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거짓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마저도 좌경화되어 있고 아주 편향되게 되어 있다. 변론 준비기일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변론기를 다 잡아버린다. 일주일에 2번씩.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죠. 그럼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는 탄핵 심판이라면 현행 형사소송법 규의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변론기를 일괄 지정을 할 때
양측 다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된다.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규정 아예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정해버립니다. 뭐 급선무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니까 빠르게 자기들은 진행하겠다. 명분은 내세우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명분 앞서서 법률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수사 중인 경우에는 탄핵심판에서 그 소송 서류,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송부 요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 송부 요청 드리고 송부 요청 받았어요. 완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마저도 자기들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법 위반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 정당하지 않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집단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저처럼 이런 반대 여론이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만 보고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습니다. 왜 국민을 보고 판단을 하죠?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 그리고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좌우 떠나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서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체계, 헌법, 법률 그런 대한민국 법에 근거해서 헌법 재판을 해야 되는 곳이 헌법재판소인데 왜 국민을 보고 판단해요? 명목상으로는 헌법, 법률을 본다면서 왜요? 국민만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여론이 탄핵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작용화되어 있다. 완전히 편파적이고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이 언론으로, 이 언론 뉴스로 반증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구제적 법률 위반 없이 두루뭉실하게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탄핵해버렸잖아요. 썩어 빠진 기관입니다. 모든 곳이 다 썩었고 모든 국가기관이 다 좌경화됐고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이 사회주의 간첩 세력들한테 다 매수된 거라고 봅니다.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의 대한민국 백업, 대한민국 지원 사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공화당이 미국 상원, 하원 다 장악을 했습니다. 트럼프도 공화당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부, 입법기구, 국회 모두가 공화당이 세력이 된 겁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더 강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에 앞서서 이미 미국 상하원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백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하원 의원, 영김이라는 하원 의원이 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는 세력들은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고 이 한미일 이 삼각 공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북한 정권 같은 우리 적들은 우리 동맹들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 반미 선전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맹을 지원해야 된다. 동맹, 즉 대한민국을 지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일자죠. 현지 시각 8일자로 앤드김이라는 이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첫 상원 의원 기자회견인데 트럼프가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를 시도한다라고 하면 초당적 반발이 있을 거야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뭐 방위비 협상 이런 건 좋은데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한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 광화문 집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집회에서의 우리 목소리도 한층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어간다면 정말 더 큰 여론이 형성돼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어느 기관이든 다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언론도 없고요. 어떤 국가기관도 없습니다. 사법부도 당연히 정의가 무너지고 중립성을 지키는 국가기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우파,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우파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 이후에 이 시간만
이 목소리가 내선 안 돼요. 앞으로 며칠,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내에 모든 중국, 북한, 공산당,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간첩, 반국가 세력들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냄비근성, 이 감성주의 때문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냄비근성, 감성주의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 운동이 쉽게 또 사그라들까봐 저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역사가 늘 그래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더 멀리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만 봐도 백성을 위해서 외세 침략에 맞서서 스스로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간 왕이 있었나요? 제 기억엔 글쎄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을 하는데 이 권력자들은 뒤에 숨어서 국민 여론이나 등에 업고 또 여론 조작하고 자기들 이익 챙기기 바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거기 속아 넘어가요. 냄비근성 있죠. 감성주의 빠지죠.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알려고 하질 않아요.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라를 위한 게 뭔지, 나라를 위하면서 본인을 위한 게 뭔지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노란하기 바쁩니다. 반면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국가 세력의 한 몸으로 맞섰습니다. 우리는 그런 리더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